정말 주차 때문에 속 타졌던 경험?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네,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주차 갈등, 정말 이 문제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 막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문제잖아요. 어떤 유형들이 있고 또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그냥 뭐 규칙 좀 어겼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이웃끼리 막 얼굴 붉히고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거나 심지어 안전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들,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심리적인 거나 사회적인 배경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와,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기상천외하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파트나 상가 출입구 그냥 떡하니 막아버리는 건 뭐 이건 기본이고요. 주차선 두 칸, 세 칸, 심지어 네 칸까지 차지하는 그런 배짱 주차도 있었어요. 그리고 캠핑카나 아니면 뭐 보트 같은 큰 차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장기간 대놓는 문제, 이것도 심각해 보였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진짜 여러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니까 더 문제가 크죠.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 안 같은 사유지에서는 이게 도로교통법 적용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단속이나 견인이 좀 어려웠죠. 이런 어떤 법적인 허점, 이런 게 답답함을 더 키우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료 중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주차 문제. 이것도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주차칸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일부러 막 넘어뜨리고 아니면 막 자물쇠 같은 걸로 묶어놓고 심지어 부수는 경우까지 있다니. 이건 뭐 그냥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그럼요. 그건 당연히 재물손괴죄죠. 현행법상으로 보면 이륜차도 엄연히 차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랄까 공간 효율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부 운전자들의 좀 편견 같은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남의 재산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떤 칼럼을 보니까 이륜차 주차구역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던데요. 뭐 예를 들면 일반 주차칸 하나 크기면 이륜차 구획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이 먼저 내려서 자리 맞는 거, 그 인간 라바콘이라고 하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여러 자료에서 지적이 많았어요. 공용 공간인데 그냥 자기 개인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행동, 정말 눈살 찌푸려지더라고요. 네, 그런 행동들은 정말 우리 공동체 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걸 딱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요. 과거에는 이런 사유진의 단순 주차 시비는 사실 처벌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법원의 태도나 관련 법규에 좀 변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보내주신 판례 자료들을 보면 악의적으로 주차를 방해한 행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형이나 심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업무방해로요? 그건 좀 강력한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법이 있어요. 긴급조치 관련 경찰 직무 특례법. 이걸 보통 112 신고처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은 그냥 주차가 좀 불편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할 때, 그럴 때는 경찰이 사유지 아니라도 들어가서 차량 이동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급박한 위해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죠? 예를 들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 길을 막고 있다거나 아니면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데 차 때문에 못 간다거나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물론 경찰의 개입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겠지만 과거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개입이 거의 불가능했던 걸 생각하면 이것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방해하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 그 이면에는 또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있네요. 이런 상황을 직접 겪으면 누구라도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오죽하면 주차 빌런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법이나 제도가 바뀌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자료들 보면. 여러분은 이런 주차 갈등 문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여러분만의 해결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나 들려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메일이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